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지미니님과 함께합니다. 미니님이 인생 영화로 꼽아주신 영화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입니다. 명작이죠, 진짜. 어떻게 인생 영화로 미스 리틀 선샤인을 꼽게 됐는지 그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이 영화는 200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던 그런 작품이고, 제가 영화 감독이 되면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따뜻한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영화라서 저의 인생 영화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미니님과 함께할 영화는 미국의 부부 감독이죠. 조나단 데이턴, 발레리 페리스가 연출한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원제는 리틀 미스 선샤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바뀐 거죠? 한국에서?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미스 코리아라고 할 때 그 미스의 개념을 제일 앞으로 붙여서 이렇게 바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부르기 쉬운 용어의 순으로, 어순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온 거구나.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대회 명 자체가 사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 직역을 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좀 이게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제목을 어찌됐든 바꿀 때는 굉장히 큰 의미나 어떤 뭔가가 있어야지. 왜냐면 제목진데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영화를 그쵸. 이제 만들 때. 근데 리틀 미스 선샤인은 리틀이라는 작은의 방점을 둔 것 같고, 미스 리틀 선샤인은 이 대회 미스의 방점을 둔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미스는 아니거든. 그래서 원제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저도 원제가 더, 그리고 말하기도 쉬워. 미스 리틀 선샤인. 그래요. 저는 말할 때 사실은 이 한국 제목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좀 어순이 바뀌어서 개봉한 거에 대한 의견들이 또 분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8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저예산이죠. 1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전 세계 관객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고요. 셜록님은 이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고요. 사실 이걸 추천해 주셨을 때 정말 여러 언니들의 인생 작품이라서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처음 봤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어릴 때 봐서 따뜻한 영화? 그냥 그것만 딱 가졌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시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봐도 계속 따뜻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심심할 때 많이 틀어놓기도 했고, 영화를 좀 뭔가 마음 삭막할 때 틀어놓기도 했고. 너무 귀여워요, 다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좀 사랑스러워서 네. 집중이 좀 잘 되는 영화였어요. 맞아요. 미니님의 인생 영화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번 봤다기보다 볼 때마다 좀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이고, 또 너무 많이 보면 좀 인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재미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껴서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저는 때가 타는데 이 캐릭터들은 그대로인 그런 느낌이라 볼 때마다 되게 좋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주제를 가진 영화의 좀 힘인 것 같은데, 사실 사랑 영화는 저희 사실 예전에 노트북 녹음할 때도 나왔었는데, 그 나이에 때에 따라서 우리 느끼는 게 너무 다르지만 맞아요. 이런 거 사실은 가족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항상 볼 때마다 따뜻하고 볼 때마다 좀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영화는 나이 들어서 볼 때 더 인물들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는 것 같고,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말 사실 아버지가 잘 이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근데 또 나이 먹어서 보면 맞아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고 또 신기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의 줄거리 간단하게 미니님의 목소리로 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은 한 평범한 가족이
7살 막내딸의 평생 소원인 미인대회 참가를 위해 고물버스를 타고 캘리포니아까지 함께 가게 되는 1박 2일의 여정을 담은 로드무비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중구난방 살고 있는 이 가족이 1박 2일 동안 오로지 막내딸 올리브의 꿈을 위해 미인 대회장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상처 또한 아주 미세하게나마 치료해 나가는 그런 성장 드라마입니다. 아, 저는 올리브가 너무 귀여워서 맞아, 너무 귀여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를 못했는데 그 배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아 진짜. 아니 그거는 실제 배인가? 아니에요. 특수 그쵸? 분장. 배가 너무 똥똥하게 귀엽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 배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했지만 저거 되게 만병의 근원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지금 저 최근에 이 영화 다시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의 성장판이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26이에요. 맞아요. 네. 벌써 그렇게 근데 되나요? 정말 그대로 몸만 컸더라고요. 그래요? 얼굴이 똑같아요. 화장만 해놨어. 지금도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알만한 작품이 있나? 아니요. 좀비랜드. 아 좀비랜드 못 봤다. 님스 아일랜드도 있었고. 아 약간 판타지물.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아는 막 다코타 패닝급의 그런 건 아니고. 잔잔바리로 영화들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코타 패닝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다코타 패닝은 약간 김새로운 배우 같은 느낌이고 네네네. 약간 이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느낌이죠. 진지. 요즘 펜트하우스에서 열애했던 진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지 배우 느낌.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올리브가 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 배우가 되게 나중에 대성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언니들은 올리브라는 캐릭터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이고 근데 또 어찌 보면 7살인데도 이 가족 중에서 제일 어른스러워요. 맞아. 이제 조종사가 꾸민 오빠가 생맹인 걸 알게 되고 막 팍을 외치면서 이제 혼자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유일하게 올리브만이 가서 이렇게 어깨 한번 기대는 것만으로도 말없이 그 장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오빠가 원하는 건 뭐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따뜻한 어떤 터치 한 번이었던 건데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등장 인물들을 다 통틀어 가장 어른스러운 아이. 공감 능력 200%.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는데 사실 저는 이 제목이 그 대회의 명이라기보다는 이 가족 내에서의 이 올리브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리틀 선샤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가족의 그냥 햇빛이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 사실 아버지가 우리 보면 되게 꼰대잖아요. 근데 정말 꼰대지. 막 성공의 몇 단계에서 막 혼계를 하고 가족들 다 눈살 찌푸리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 말을 듣고 신경 쓰고 약간 아빠가 실망할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신경 써주고 그 심지어 그 자살을 해서 외삼촌. 그쵸. 외삼촌이 집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쉬쉬하는 주제일 텐데 유일하게 계속 질문해주고 대화해주고. 제일 먼저 손목에 상처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그 상처가 뭐야?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올리브였어. 그 할아버지도 사실 저는 올리브한테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았겠다. 할아버지도 요양원에서 마약을 하다 쫓겨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굉장히 올리브가 할아버지한테 의존하고 할아버지 역할을 찾아주던 집에서 자기한테 춤 가르쳐주고 또 이제 우리 여행 가서도 숙소에 들어가서 난 할아버지랑 반 쓸게 하는데 난 그 모든 조금의 행동들이 이 가족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 잘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어서도 선샤인이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았거든요. 올리브라는 인물이. 맞아. 너무 귀여워. 질문도 예사롭지 않아.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도 예사롭지 않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 춤을 따라갈 수 없이 또. 그 막춤. 하이라이트. 제 영화 인생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아니 정말 세상에 이런 어린이가 또 있습니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딸을 낳는다면 올리브 같은 딸을 낳고 싶다. 맞아. 너무 좋죠. 다만 배는 그렇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그것도 크면서 없어질 거야. 건강이 걱정돼서. 뭐 저도 한때 올리브 같은 천진난만하고 순한 양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언니들에게도 올리브 같은 시절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양 같은 그런 시절은 없었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또래보다 키도 크고 좀 덩치도 큰 편이어서 작아지고 싶다라거나 이런 막 미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좀 주변의 아이들보다 큰
그런 것들 때문에 올리브랑 비슷한 몸에 대한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은 항상 했었고 또 식탐도 엄청 강해가지고 막 동생 입에 들어가 있는 거 막 손으로 끄집어내 먹고 막 아주 유난을 떨었어요. 그게 막 사진으로 찍혀 있거든요. 아 정말? 네. 그게 막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 컷바이컷처럼 막 저희 나중에 그 팟캐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 집에 가게 되면 그러고 본가에 가게 되면 그래서 좀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그때 그랬으니 지금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살짝 그런 올리브의 느낌이 있기도 하다. 올리브도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보고 느꼈던 그 모습대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잘 생각해봤어요. 이 질문을 받고서 나한테 올리브 같았던 시절이 언제였더라. 정말 지금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데 글쎄 우리 부모님한테는 나도 선샤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아니 제가 볼 땐 7살에 글쎄 솔롱님도 올리브처럼 뭔가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제 동생은 남동생은 5살 땐가 유치원에서 이제 여자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다른 동네로 이사하게 되면서 유치원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때 2박 3일을 시금을 전폐하고 5살짜리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아니 진짜? 그런 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걔는 그때는 그렇게 순수한 좋게 말하면 순수한 그런 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와, 근데 정말 우리 이 기억을 더듬으려면 너무 오래 전을 가야 되지 않아요? 너무 반세기 전. 사실 근데 7살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저는 이제 저의 10대 시절을 떠올려 보는데 이 올리브가 미인 대회 수상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미인 대회 수상자 미스 코리아 같은 인물을 굉장히 동경하잖아요. 네. 저에게도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쵸.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들으면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 아 정말요? 무대에 서고 싶다. 제가 예전에 잠깐 기억나는 게 충격의 한 컷을 봤던 기억이 나요. 노란 머리로 염색을 하시고 검정님이 조장님이? 네, 검정님 제가 힙합 바지를 입고 네. 정말 잠깐 올렸다가 금방 지워졌는데 저희 단톡방에서 사진이? 네, 제가 예전에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또 어란 긴 머리에 힙합 바지를 입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힙합이 하고 싶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그 사진이 아직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화려한 무대에 서보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아이돌로 데뷔를 했으면 지금쯤 싱 어게인이나 슈가맨에 저는 아이유처럼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발 다시 돌아간다면 한번 아이디 다크 여신. 다크 여신이야? 아직 그 꿈이 그래도 그대로 아니죠. 어느 이제 정도? 다행이다. 그때 데뷔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리브 얘기를 하다가 저의 꿈까지. 근데 올리브는 꿈이 확실한 아이예요. 그게 굉장히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 하고 싶은 게 명확한 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시선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더 이뻐 보였다, 순수해 보였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이돌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수줍은 많은 아이였어요. 우리 모두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이제 올리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올리브 가족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성공 이론을 강의하지만 정작 본인은 성공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승자와 패자로 구분지어서 바라보는 최강 꼰대 아빠 리처드. 그런 남편을 경멸하면서 2주째 날개튀김을 저녁으로 내놓는 애연가 엄마 쉐릴. 그리고 마약 복용으로 요양원에서 쫓겨나고 15살 손자에게는 섹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날라리 할아버지 에드윈.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전투기 파일럿이라는 꿈을 이루는 날까지 무건수행을 결심한 오빠 드웨인. 프랑스 소설가 프루스트를 연구하는 학자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버리고 학문적 라이벌에게로 가버리자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던 게이 외삼촌 프랭크까지. 누가 봐도 콩가루 집안인데 언니들 눈에 비친 올리브의 가족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좀 마음이 가고 공감이 됐던 인물은 또 누구였는지. 근데 어떠세요?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셨어요? 전 전혀 아니에요. 저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저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맞아요. 그래? 굉장히 공감이 됐던.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만약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각자 가진 컴플렉스나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나씩만 꺼내보자 라고 하면 이보다 더한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뭐 여기가 진짜 콩가루 집안이려면 막 삼촌이 자살 시도 버크 같은 사람 한 명 나와야지. 버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삼촌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나한테 보증서 달라 그래가지고 막 뭐 재산을 날려버려서 지금 올리브네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거나. 근데 그건 너무나 우리 일상 이렇게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다거나 뭐 그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무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비행장에 가가지고 뭐 경비행기를 막 갖다 지가 막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다거나 이 정도면 콩가루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 주변에 막 운전하고 싶다고 중학생들이 렌트카 빌려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가족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 어떤 본인의 컴플렉스나 문제를 본인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점이 이 가족들을 되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캐릭터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점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지 사실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네 가족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공감인 들었어요. 게 사실은 우리 다 멀쩡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다 털어보면은 이 정도 안 나는 집은 없거든. 얼마 안 나는 사람 없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는 너무 영화를 계속 보면 볼수록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도 사실 우리가 엄청 꼰대라고 하지만 우리 대회에 나갔을 때 4분 늦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접수가 늦었는데 그렇죠. 무릎을 꿇고 맞아. 딸이 희망을 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걸 접수를 시켜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꼰대였던 아빠가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성공을 위해서 여자한테 무릎까지 꿇고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왜 자기의 성공이 아니지?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성공보단 정말 올리브를 위해서 딸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 보였고 그 엄마도 사실 굉장히 지쳐 보이잖아요. 막 치고 지어서 가장 정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가장 병들어 인물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엄마가 교육을 참 잘 시키고 있다고 느끼는 게 난 엄마 되게 멋있다고 그쵸? 생각해. 아이스크림 먹을 때 보셨죠? 또 뚱뚱하던 날씬하던 얘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와 올리브 잘 크겠다. 그리고 그 외삼촌이 왔을 때 그 자살 그쵸 손목의 상처에 대한 맞아요. 이유를 얘기할 때도 언젠간 알게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외삼촌의 그 손목에 난 상처에 대한 이유를 듣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사실은 아이를 정말 아이로 대하지 않고 이 가족의 맞아. 일원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비슷한 맥락으로 그럼 그 할아버지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맞아. 정말 내 스타일의 할아버지인 게 정말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한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잖아요. 남자들은 섹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넌 나처럼 약하지 마라. 너무 이런 현실 조언들이 어릴 땐 약을 하면 안 되지만 섹스는 많이 해라.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논리가 있어요. 나름의 철학이 있고 그게 다 이제 할아버지니까 본인이 다 겪어보고 해주는 얘기일 테니. 그리고 나는 그 오빠도 너무 현실적인 게 그 나이 때 그냥 올만한 사춘기 와서 왜냐면 그 정도 집이면 되게 훌륭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불만이고 그러니까 사춘기 올 때 왔어. 그 나중에 잘 자랄 거야. 그래서 너무 저는 모든 게 좀 정상적인 가족처럼 보였어. 그래요. 평온한.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란 말은 쓰지 말아라. 그쵸. 이 이건 집안은 모독이야. 근데 가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콩가루 집안이라거나 뭐 루저들의 막 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그렇게 네, 소개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빡이 치는 게 루저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이며 맞아. 이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까보면 이 등장인물들보다 잘난 사람일 가능성은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리뷰나 아니면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빡이 쳐서 두 분의 생각이 지난 시간부터 아주 일치하네요. 좀 얘기 좀 따로 해야겠어. 진짜 진행되겠다. 그러면은 가장 공감되고 마음에 갔던 인물은 이거 역시 우리 할아버지. 제가 한번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저는
저는 심지어 이 할아버지는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저는 이렇게는 읽고 싶어요. 저도요. 나 정말. 네. 얘기해 봅시다. 뭐 무엇보다 명확해요. 본인이 원하는 게 명확하고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고 본인이 이미 지나온 삶에 이미 미련이나 뭐 후회가 없어. 그렇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옳고 그름이 있어요. 맞아. 마약은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지금 안 돼. 젊을 때 하는 건 바보야. 근데 섹스는 해도 돼. 그런 식의 자기만의 많이 만나봐. 그것도 많이 하래. 많이 하라 그랬어. 그게 중요한 거지. 15이면 한창 때야 이런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러니까 말이 좀 세서 그렇지 굉장히 인생 선배로서 훌륭한 선배 아닌가. 정말 좋은 선배라고 저도 공감하는 게 글쎄 정말 저는 제가 이미 다 커버렸지만 내가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나한테 어른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맞아요. 사실은 어른들이 입에 발린 정말 좋은 말은 제가 몰랐을까요? 다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 근데 그걸 해주지 않는 어른, 그거를 정말 탈피해갖고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어른들이 사실은 난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어른들이 누군가한테 후배에 대한 조언을 줄 때 자기의 성취를 바탕으로 사실은 좀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실패한 것까지도 어떻게 조언으로 양념을 해서 해주는 게 되게 멋있는 어른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어떤 약간 막 나가는 듯한 그런 언행과 이런 것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아들이 뭐 출판이 무산됐을 때 맞아. 뭐 타이밍을 아는 거야. 그게 타이밍에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 제가 열심히 그 대사가 궁금해 찾고 있었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그 아들 출판이 무산됐을 때는 그 전까지 계속 놀리고 말싸움하고 막 닥치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 그 출판 무산됐다는 거 듣고 차에 딱 탔을 때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너는 도전을 했으니 된 거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야, 이러면서 어깨를 탁탁 쳐주는데 그리고 그 대사에 그게 있었어.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를 포함해서. 맞아.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빠가 있어? 그러니까 날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올리브가 모텔방에서 할아버지한테 막 울먹울먹 하면서 나 패배자가 되기 싫다. 아빠가 이제 막 주입해가지고 아빠는 패배자를 성공하라고 싫어하니까 하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질까봐 시도조차 안 하는 게 패배자지 노력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할아버지 주옥 같은 말을 할아버지 왜 갔어요? 그렇게 빨리 가셨어. 그러니까. 그리고 올리브가 아버지가 굉장히 그렇게 깐깐한데도 애가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게 할아버지의 어떤 조언, 좋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올리브가 그런 얘기 할 때 그런 자신감 없는 표정을 짓고 할 때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라고 내면도 외면도 다 그런 얘기도 해주거든요. 난 네가 이뻐서 좋아하는데 맞아. 근데 그게 진심이었을 것 같아서 저도요. 와닿았어. 그래서 두 분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공감됐던 인물이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그 아들 있잖아요. 드웨인. 너무 황당한 게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9개월 동안 무거운 수행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자기 생명인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는 정말 셜록님만의 관점이다. 근데 나 너무 황당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생명사라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어디서 본 바로는 본인이 평생 생명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아니 검사하지 않나요 다학교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은 그게 뭔가 그건 아닌가 보죠. 필수는 아닌가 보지. 아니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꿈을 향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맨날 집에서 운동하고 말도 9개월 정말 그런 거는 진짜 목표를 잃고 나올 시간인데 아니 이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를 못했다라는 게 근데 또 한편은 멋있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그거는 나중에 아마 내가 질문할 거에 맞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전 사실 아빠가 맞아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좋은데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들한테 그렇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게
계속 주입하고 스트레스 주고. 너무나 많이 봐왔던 아버지의 그래요? 아니 그래서 사실 나는 두웬이 말을 안 했다고 생각했어. 아빠 때문에. 무건수행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아빠 캐릭터가 가장 이해하기 좀 힘든 캐릭터였어요. 솔직히 후반부 가기 전까지는. 뭔가 좀 답답하죠. 네. 보는 사람 되게 답답하게 만드는. 근데 이것도 약간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런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 근데 이 영화에서 딱히 빌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굳이 뽑자면 아버지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샷의 구성이 있는데 아빠 혼자랑 그런 아빠를 되게 한심하게 여기는 삼촌이랑 아들이랑 할아버지가 그치, 약간 다대 일에 원샷, 쓰리샷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정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우리도 회사든지 어느 학교든지 공공의 적이 하나 있으면 있어야지. 나머지가 똘똘 뭉치게 되면서 약간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맡지 영화의 않았나. 극적인 어떤 재미 요소를 위해서 그런 역할로서. 근데 또 엄청 또 빌런치곤 되게 센 애는 아니었어. 너무 짠해. 맞아요, 짠했어요. 그 스쿠터 타고 어쨌든 책을 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가족을 위해서지. 아 제발 우리 설롱님 눈 크게 뜨지 말고 나한테 자꾸 날 째려보지 말고. 이게 이제 뭐 가족들의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겹치는 부분 없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극적인 장치를 위해서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좀 옥신각신하게 만드는 요소도 재미 요소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올리브가 영화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게 실제로 열리는 대회라면서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리는 이제 어린이 미인 대회, 그 미스 리틀 선샤인 대회 이게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어느 해변에서 열리는 대회래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 리돈도 해변에서 하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렇대요. 그래서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1박 2일의 무모한 여행길에 오르면서 시작되잖아요. 가족들이 함께한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 너무 많아요. 저도. 다 얘기해봐. 들어줄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제7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의 제7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고장난 버스. 맞아, 버스. 그 버스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걔네 단순한 거잖아요. 차를 미는. 그치. 근데 그거 하나로 엄청난 성취감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 되는 느낌도 있고. 좀 전까지 으르렁 대다가 그 밀어서 다 타고 나니까 막 곧 박수 칠 분위기로.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건 굉장히 작은 계기만으로도 맞아요. 가능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럼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그 차를 밀 때마다 그리고 그 올리브를 잠깐 휴게소에 놓고 갔을 때 쓰지 않고 애를 이렇게 잡아챌 때 그때도 진짜 재밌었고 어떻게 촬영했을까 너무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스턴트맨들을 다 대기를 시켜놨는데 근데 그 배우들이 거부했대요. 그게 살지 않을 거다. 분위기가 살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테이크도 많이 가는데 실제로도 멋있네. 굉장히 그게 실제로 목숨을 건 진짜? 그런 장면들. 달리는 차에 애들이 뛰어타야 되니까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 컷을 보면 끊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컷으로 계속 보여줘요. 차에 타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게 나는 그 장면 너무 기억나. 올리브를 놓고 왔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올리브는 되게 해맑게 서 있어. 밝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도 생각해. 운전 되게 잘한다. 나 너무 귀여웠어. 매끄럽게 쓸고 가서. 뭐가 예상했다는 듯이. 맞아. 올 줄 알았어. 막 너무 그런 느낌. 귀여웠어. 그 장면도 좋았고 저는 이미지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둘째가 생명인 걸 알게 되고 둘째가 아니죠. 첫째죠. 아들이 생명인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퍽 하면서 그 벌판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뒤로 가족들과 고장난 버스 노란 버스가 보이고 엄마가 왔다 실패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가 와서 이렇게 기대는 제가 그게 한동안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 가족과 이 영화를 한 컷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시인과 컷인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장면도 기억에 남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장면 기억나요.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올리브의 무대 올리브의 춤씬 춤왕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거의 뭐 제 영화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은. 맞아요. 저도 사실 그 버스 장면이 너무
좀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그 과정이었는데도 너무 뭔가 가족들이 하나를 위해 만들어 나간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네. 아 일단 이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사실 좀 더 재미있었던 거는 재밌었다기보다는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이너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올리브가 아이스크림을 시키니까 또 이 꼰대 아버지가 너 혹시 미인대 출신 중에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있는 것 같아? 뭔가를 하나 포기해야지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아이스크림이 딱 나오는데 이거 먹을 사람. 근데 가족들이 다 한 입씩 떠먹는데 맛있다고. 그러니까 올리브가 처음으로 이 절제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순간인데 그럼에도 아직 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 먹지는 마. 귀여워. 그리고 그 표정 한 입 먹었을 때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거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대회장에 가서 맞아요. 이제 미스 루이지애나가 사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질문을 한 게 언니도 아이스크림 먹나요? 그러니까 나도 아이스크림 먹어. 나 이 맛을 되게 좋아해 하니까 되게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엄마 저 언니도 아이스크림 먹는데요 하고 그 표정. 너무 좋았어. 이 영화가 좋은 시나리오라는 게 그렇게 뭘 하나 던져놓고도 놓치지 않고 뒤에 가서 수거를 해주는 그런 면이 아주 좋은 각본의 영화인 거죠. 너무 따뜻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 이게 다 따뜻한 장면 한 장면이. 그리고 오빠가 되게 사춘기의 절정에 이제 다다라 있잖아요. 다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러는데 무거운 수행을 하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죽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펑펑 우니까 수첩에다가 가봐. 가서 안아드려. 정말 가서 안아드려. 딱 올리브한테 보여주거든요. 따뜻한 놈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집에서 엇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은근히 엄마가 시키는 걸 다 해요. 맞아요. 처음에 첫 장면부터 그 닭 좀 차에서 갖고 와라. 세팅해라. 맞아. 저는 사실 이 아들놈이 되게 드웨인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튼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빨리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9개월 만에 처음 하는 말이 퍽이었잖아요. 맞아. 그런데 빨리 또 일어서더라고. 맞아요. 또 길이 있을 거라고 하고서 와 되게 잘 크겠구나 다. 그 뒤에 후반부에서 그 삼촌 외삼촌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데서 하지 않아요? 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꼭 비행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뿐이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다 인물들이 멋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할아버지 죽는 거. 너무 황당했죠. 안 보여줘. 너무 황당해. 그리고 안 보여주잖아. 올리브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죽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조선의 감성이면 뭔가 명단이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오해해서 거기 보면 병원도 되게 약간 돌팔이 병원처럼 나오던데 그래서 그냥 오해해서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착각해서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약간 그런 설정을 생각한 거예요. 절대 주인공을 이렇게 빨리 죽일 리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한테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죽었다는 거. 왜 감독님이 좋아하는 권선징악? 약하면 죽는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그 씨앗을 뿌려놔요. 그렇게 그 가족들이 아버지 그러다 죽어요. 이런 씨앗들을 좀 뿌려놓기도 하고 이게 한 영화가 100분 가까이 되는 영화인데 51분 정도 50분 그쯤에 할아버지가 죽는데 이게 영화 이론적으로 약간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0분이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영화상 항상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뭐 연출을 할 때도 그 시간쯤에 뭔가 사건을 터뜨려주지 않으면 관객들이 지루해져요. 그때쯤.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인 거죠. 그거는 불변이에요. 불변이어서 항상 그 시기를 어떻게 영화상 넘어갈 것이냐.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어서 아무 영화에서나 쓸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잘 차용해서 중간에 영화가 좀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되게 만드는 그걸 아주 적절히 잘 쓴 거죠. 와, 이것도 기법이었구나. 그렇구나. 결국 할아버지 죽음은 기법에 잘 만들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였다. 네가 아무 영화에다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나 앞으로 영화 볼 때 50분에 항상 모이는 체크해야지. 그래서 은근히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처음 시계를 꺼내는 그 타이밍을 잘 보시면
그쯤이에요. 45분에서 좀 내가 55분 지루함을 사이. 느끼기 시작한다. 그거는 거의 불변으로 그쯤에 화장실도 제일 많이 가고. 와, 근데 기법인 걸 알고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네요. 할아버지 죽음이 겨우 그런 거였다니. 영화적 장치였다니. 근데 그 아주 너무나 잘 적절히 활용하거든요. 그 긴장감을 이 할아버지가 그 긴장감으로 인해 중간 이후부터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존재감이 있어. 존재감이 있고 특히나 마지막 그 올리브의 무대에서는 좀 같이 무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미인 대회 참여했을 때 진행자가 물어봤거든요. 이 춤을 춤을 뭐 연습했던 게 할아버지 덕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할아버지 어디냐 트렁크에 계세요. 할아버지 차 트렁크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해도 차 트렁크에 왜 있지? 존재감이 그러니까. 너무 뿜뿜해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맞아요. 아니, 나는 그 말을 한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해. 트렁크에 있다고 분위기. 너무 쌓여지고 이게 우리나라 영화였으면 분명 중간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제 조선이니까 저는 네, 이게 헐리우드라 중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냥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할아버지의 시신을 차에다가 이제 몰래 실어가지고 미인 대회를 가잖아요. 네. 미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게 미인 대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미인 대회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가벼운 미인 대회라고 생각했는데 성인 대회를 방불케 하는 진한 화장에 그리고 화려한 장기자랑 게다가 거기 있는 어른들은 모두 그걸 즐기는 느낌인 거예요. 뭐 문제의식을 하나도 갖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올리브는 그냥 정말 어린애 같은 복장에 몸매도 그렇고 막 그렇게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지도 않았거든요. 어떠세요? 내가 엄마라면 이게 그리고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면 올리브를 출전시키지 않게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사실 올리브가 제일 먼저 알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를 같이 분정하고 하면서. 근데 저도 사실은 그냥 아이한테 선택을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올리브 거기서 되게 잘 꾸미지 않았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 복장 같은 거 입고 오지 않았어? 뭔가 이렇게 조금 어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복장 잘 갖추고 화장하고 나는 그 체육복 차림만 올라가면 되게 약간 가슴 두근두근해서 왔는데. 본인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꽤 나름 이쁘게 하고 올라가서 그리고 제가 그냥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내 아이가 제일 이뻐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굳이 말리진 않았을 것 같다. 그 올리브의 출전을 막으려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삼촌과 오빠였는데 오빠는 너무나 아이들이 막 그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우리 올리브가 올라가면 창피당할 거다라는 거였고 삼촌은 이런 대회에 우리 올리브가 왜 나가냐. 이거는 애한테도 좋지 않고 이거는 오히려 올리브가 손해인 거다라는 게 약간 다른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고 봐요. 이게 본인의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다른 아이들은 좀 엄마가 하고 싶어서 꾸며주는 것처럼 나오지만 올리브만큼은 올리브가 하고 싶어서 온 거였기 때문에 올리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올리브가 만약에 이제 알았겠죠. 주변의 애들은 그렇게 막 화려한데 자기가 그래 살짝 멈칫하는 장면들도 있었던 거 같아요. 거울 좀 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가서 메모리얼을 해야겠다. 할아버지 어떻게 죽기 직전까지 가르쳐준 메모리얼까지 아웅 하는 그걸 나는 꼭 표출해야겠다. 올라가서도 사실 딱 마이크 달라고 해서 할아버지에게 헌정하는 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만약 그 못하겠으면 가족들이 억지로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훨씬 많은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길을 가게 해주셨던 게 가장 사실은 지금 좋았던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엄마 쉐릴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올리브가 결정하게 하죠. 올리브 너가 원하면 출전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올리브가 오케이 해가지고 올리브도 보니까 잠깐 고민해요. 출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할게요 라고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른 출전자들의 화려한 장기 자랑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할아버지한테 배운 막춤을 그것도
어디 뭐 술집에서 여자들이 출법한 섹시 춤을 춘단 말이에요. 스트립이었죠. 옷을 찢어가면서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이제 손가락질에 야유하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사회자가 장기자랑을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아빠 리처드가 무대로 나가서 막아서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다 무대로 올라가서 올리브와 함께 막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이로써 우승은 끝난 거예요. 우승 물 건너갔어.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가족들이 즐기기 시작해요. 이게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이 장면은 또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좀 이 장면이 유일하게 영화적이고 좀 자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왜냐하면 저라면 못 그럴 것 같거든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무대에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가서 댁에 따님 끌고 나오세요 이랬으면 그 시점에는 끌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고 춤도 춰봤으니까 아가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이젠 아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다. 잘 이렇게 끌고 나왔을 질질 끌고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같이 춤을 춰줄 용기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그러니까 공감은 덜 됐으나 되게 사랑스러운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아 저는 좀 반대인 게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아버지가 끌어내리려고 무대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올리브가 너무 열심히 추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춤 동작도 기억나. 나도. 근데 이거를 아빠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얘를 여기서 그냥 끌어내리는 게 상처일까? 아니면 저 혼자서 그냥 뭐가 더 상처일까요? 근데 너무 열심히 추니까 사실은 동조를 해서 같이 추억 만들기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뭐 캘리포니아 대회 출전 못하는 그게 됐는데 평생 저는 정말 온 가족이 다 올라가서 함께 즐김으로써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 나는 너 뒤엔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이 됐고 또 이제 얘가 상을 못 탔지만 이거는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그래. 라는 뭔가 합리화도 시킬 수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나는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이 장면이 저의 최애 장면인데 뭔가 어른으로서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올리브를 위해서 오로지 올리브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의 흥이 나서 뭔가 무대를 즐기는 강강수월래도예요. 마지막에 맞네. 기차놀이. 강강수월래. 그래서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올리브는 어떤 어른으로 자랐을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며 자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날 약간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그렇게 있고 뭔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너무 잘 자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그런 개성 강한 춤처럼 자신의 개성은 뚜렷한 그런 여자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다이어트 걱정은 할 것이고 그렇지만 남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남들이 보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서 약간 아티스트?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뭔가 사실은 이제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잘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 컸을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7살이라고 하면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아주 크게 성공했을 것이다. 그 춤으로? 10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그치. 그 할아버지가 나왔으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런 콘텐츠 괜찮을 것 같아. 난 괜찮을 것 같아. 할아버지 한 명 섭외할까요? 애는 누가 맞지? 네.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을 아직 보지 못한 언니들에게 한 문장으로 추천한다면 옆에서 우리 셜록님께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보고 재미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전하세요, 언니들. 이거 뭔가 상품 판매하는 저도 비슷해요. 그래요? 그냥 정말 한 줄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진짜 할 말이 꼭 보세요. 진짜. 꼭 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고 싶은 영화다. 뭐야? 좋다.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꽉 안아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로 따뜻한 스킨십이 필요한 언니들, 미스 리틀 선샤인을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언니들과 함께한 인생책, 인생영화 어떠셨습니까, 미니님? 제주도에 3달 있으면서 뭐 책도 영화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또 주구장창 그것만 하니까 좀 대충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책도 더 좀 꼼꼼히 보고 정리도 해보고 뭐 영화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고 맞아요. 빨리 그런 시간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모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서로 이렇게 말 끼어들고 막 이랬던 그런 내가 더 많이 맞아. 멱살 한번 잡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3달 살게 하고 있는 미니님에게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입봉할 것이다. 입봉이요? 네. 추리 작년 철롱님 제가 추리해주세요. 추리요? 사실 이거는 추리가 필요 없어요. 단서가 있었는데 미니님이 네. 하실 거면은 진작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도 있잖아요. JL 아니란? 와 이만한 추리가 있나? 과찬이시네요. 항상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잔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연기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네, 이제 미니님, 셜롱님하고는 살롱 오프라인 모임에서 우리 다시 만나 제발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대. 저도 뭐지? 다시 시작인가? 웰컴. 곧 만나요. 안녕. 안녕.